제목은 국제정치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네요. 고 18년 9월. 국가는 자국의 힘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는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면 당할 것 같다. 역사나 전통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다라고 느낄 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 동맹 결성의 핵심은 동맹을 통해서 확보되는 이익이며 이것은 동맹관계 유지의 근간이 된다. 무슨 말일까? 이익이 없으면 동맹이 맺어지지도 않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동맹의 종류는 그 형태이나에 따라서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나눌 수가 있다. 야호! 분류가 나오지. 각각의 특성 설명해 주겠네? 비슷한 점, 차이점? 차이점 중심으로 얘기해 주겠지. 그래서 방위조약은 어쩌고 저쩌고, 중립조약은 어쩌고 저쩌고, 협상은 뭐라. 각각의 특성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위조약은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당했을 경우 서로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방어를 위해 참전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얘네 셋이 방위조약을 맺었어. 근데 옆에 있던 놈이 얘를 공격해? 그러면 얘네 둘이는 자동적으로 참전해서 얘랑 싸워야 돼. 이게 방위조약. 중립조약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더라도 서명국들 간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얘네 셋이서 중립조약을 맺었어. 요 나라랑, 사실은 요 나라랑 친해. 근데 요렇게 중립조약을 맺었다면 얘가 공격을 해도 어떻게? 이거가 여기 편을 들고서 얘를 공격하지 않는 것. 그게 중립조약이에요. 마지막으로 협상은 서명국들 중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서명국들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할지는 차후에 협의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협상은 얘네 셋이서 협상했어. 근데 얘를 또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어떻게 할까 얘기하는 게 협상. 정리하면 세 가지 방위 중 방위조약의 경우는 전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라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 간의 정치 외교적 관계의 정도가 매우 가깝다. 이 아저씨가 대놓고 정리해 준다라고 해놨으니까 우리도 옆에다가 그냥 슬쩍 정리할까? 방위조약. 어떻게?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라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 정치 외교적 정도가 매우 가깝다. 다른 나라와 매우 가깝다. 또한 조약의 강제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동맹관계 속에서 국가가 펼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자율성은 매우 낮다. 자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즉, 방위조약이 동맹 간의 자율성이 가장 낮고 다음이 중립조약, 협상순으로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방위조약, 중립조약.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협상. 협상이 자율성이 가장 높아. 왜?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150년간 맺어진 148개의 군사동맹 중에서 73개 방위, 39개 중립, 36개 협상의 형태인데 얘가 많아. 그리고 협상이 적어. 만들어진 경우. 다음
평균 수명은 방위조약 11, 115개월, 중립조약 94개월, 협상 68개월 정도였었다. 이해는 수명이 길고 협상은 수명이 짧아. 이런. 따라서 삐리리.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거 세 개를 잘 조합하면 됩니다. 그게 38번 문제. 조금 이따 풀 시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자율성이 높을수록 수명이 짧다. 수명이 길수록 자율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그거 이제 말 찾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가깝다니까 협상은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멀겠지. 그렇지 않을까? 반대됩니다. 밑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와 같은 동맹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현실주의자와 구성주의자들은 서로 다르게 보는데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분류해놨으니까 역시 나올 거야. 현실주의자들 뭐라. 밑에 나와서 구성주의자들 뭐라. 눈에 얼른 띄면 이렇게 네모해 놓는 것도 조금 요령이 아닌 요령 같은 거지. 아, 현실주의자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할 거구나. 그 다음에 구성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 요만큼 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현실주의자, 국가는 이기적 존재다. 국제사회의 유일하고 중요한 행위 주체다. 국제사회는 국가 이상의 단위에 존재하는 중앙정부 같은 존재라고 부르는 그것이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다. 개별 국가는 힘의 논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힘의 논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따라서 각 나라는 군사적 동맹을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루어 패권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 동맹의 목적은 뭐야? 세력 균형, 패권 안정. 이게 동맹의 목적이에요. 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 힘에 편승하려는 동맹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힘이 너무 세졌어. 그러면 얘한테 대응하기 위해 요렇게 동맹을 맺어서 뭉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얘한테 가서 들러붙는 애들도 생기고. 목적은 뭐야? 이게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니까. 이렇듯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에서 동맹관계는 변할 수 있다. 힘의 균형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동맹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실주의자. 다음, 구성주의자들 역시 현실주의자들처럼 동맹관계가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둘 다야. 둘 다. 구성주의자들은 무정부적 국제사회를 힘의 분배와 균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와 구성주의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관계에 주목합니다. 얘네들은 관계가 중요하게 관계에 주목합니다.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상호간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면서 국제사회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 동맹은 달라질 수 있는데 타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사회에서 구성원들의 국제사회 시급했네.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같이 있다고 판단될 때, 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일이 어마어마해, 완전 훌륭해, 저렇게 멋있는 나라가 있을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거지.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평화로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맹은 파괴될 수 있다고 보는. 왜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에이, 너무 국가 간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애초에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어. 동맹의 목적은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되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어. 37, 8, 9, 11 다섯 문제지만 얘도 역시 5분 드려볼게요. 시작. 37번. 국가는 동맹에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옆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동맹을 맺는 이유? 1번 오케이. 2번 협상은 전쟁 발발 이후 공조체제 유지할지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다. 살펴보면 협상은 침략당했을 경우 공조체제 유지할지 차후에 협의할 걸 약속하는 거니까 그 이전에는 되지 않았겠지. 2번 오케이. 3번 패권 국가가 출연하기 위해서는 그 힘에 편승한 세력의 동맹이 필요하다? 아니요. 패권 국가가 출연하면 그 힘에 편승한 세력들이 등장하는 거지. 동맹은 국가 간 전쟁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맺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그 얘기 있죠? 중립조약은 서명국에 속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중립조약 뭐 있어요? 여기 중립조약. 어떠한 경우도 전쟁국들 간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거라고. 우린 끼어들지 않을게. 그게 중립조약. 5번 괜찮지. 답은 3번. 38번에 답 몇 번 하셨어요? 5번. 그렇죠. 다음. 가는 현실주의자, 나는 구성주의자지. 그러면 기업, 어디가 있냐? 기업, 현실주의자. 니은, 구성주의자. 1번. 국제사회를 힘의 관계. 니은은 상호인식관계. 정답. 그쵸? 맞는 얘기지? 네. 국제사회의 혼란을 이기심, 세력의 불균형. 세력의 불균형은 기억이지. 꼭 이기심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그냥 옳게 맞는 얘기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의 기억은 협력, 니은은 견제. 그럴 리가. 동맹이 변하는 이유는 패권 국가의 출현으로 인한 전쟁. 니은, 구성원들의 자극에 대한 인식의 부재? 그럴 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같은 존재가, 니은은 구성원의 고른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아니요. 애초에 기억은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5번은 일단 답이 안 되지. 다음 40번 또 끝만 고려해보면 되지. A국은 B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유지했습니다. A랑 B가 방위조약을 맺고 있었어. 그런데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A국은 B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C국과 새로운 중립조약을 체결했습니다. A랑 C가 중립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국의 여론은 이러한 변화에 반대를 합니다. 방위조약은 뭐였었어? 방위조약. 무조건 끼어들어야 돼. 그치? 방위조약은 무조건 끼어들어야 돼. 중립조약은, 우린 그냥 가만히 있을게. 위에다 살짝 쓰자. 방위조약. 무조건 참전. 중립조약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이거지. 이제 됐나? 1번.
A, B가 동맹을 파기하기 전에는 방위조약이었죠. 무조건 참전해야 돼. 그치? 2번. A, C 동맹을 맺은 후 B, C가 싸우면 A국은 가만히 있을게. 껴들면 안 돼. 현실주의자들은 A와 B의 동맹이 파괴된 이유를 B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은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 이런 얘기해? 아니지. 힘의 균형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 틀리지. 구성주의자들은 A국 구성원들이 C국의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면 동맹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지. 인식이 좋으면 동맹을 맺고 그렇지 않으면 동맹이 파기됩니다. 구성주의자들이. A국에서 변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된 거는 C보다는 B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에. 괜찮지? 야, 왜 좋은 애들이랑 왜 동맹 파괴하는 건데? 그러지 마. 이런 거겠지. 그래서 답은 3번. 데스크.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어휘. 적절한 건 누구예요? 3번요. 앞에 C는 뭐예요? 세력 균형을 이루다. 균형을 이루다와 동아리를 이루다. 그거는 좀 다르지. 균형을 이루다는 균형을 맞춰가는 거고, 동아리를 이루는 거는 동아리를 구성하다. 동아리를 만들다. 사람들 모이다. 이런 뜻입니까? C. 2번, 3번은 아닌 것 같고, 그려. 2번이랑 5번. 여기에서 맺다. 동맹관계를 맺다. 동맹관계. 동맹관계를 맺다. 친분을 맺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루다. 5번이 제일 좋겠네요. 일단 정리.